최근에 유익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김에 오랜만에 개미털기 대책본부, 그러니까 책 설명회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라고 하신다면 저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다룰 작품은 코난이 된 도일이가 가장 좋아하는 코난 도일의 작품 셜록 홈즈 네 사람의 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셜록 홈즈 중학생 연구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이야기는 보약을 하고 있는 홈즈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님도 하셈, 엔돌핀 오름. 얘는 내 직업이 뭔지 모르나? 너 우리가 해결한 사건 책으로 써서 냈더라? 아! 맞구나! 어때? 베스트셀러라고? 너 재능 없어. 접어. 너는 범죄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 범죄 수사란 정밀과학이며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는 그런 장르에 라브라브지를 집어넣었다. 그럼 네가 쓰던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완벽한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너는 범죄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가. 그러다 잠시 후 베이커가 하숙집에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모스턴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 금발의 체구가 작고 수수한 옷을 입어도 기품 있는 분위기여서 그녀의 표정은 정말 사랑스럽다. 지켜주고 싶다. 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책 누가 썼습니까? 왓슨이 썼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부제는 영포티 왓슨의 나는 솔로 되시겠다. 하지만 그녀는 홈즈의 의뢰인이었죠. 아, 그럼 저는 자리를 비워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친구분도 있어주세요. 있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힘이 된다고 했다. 의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스턴의 유일한 가족이던 아버지가 인도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 딸을 보기 위해서 영국에 돌아왔던 소식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10년째 행방불명 상태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오빠, 아니 연장자인 제가 친척이 없었다면 아버님께 친구는 없었습니까? 야이씨, 뭐 너 티야? 숄터 소령님이라고 한 분 있으신데 그분은 아버지가 영국에 오신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누군가 비싼 진주를 하나씩 보내왔고 오늘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극장 앞에서 만납시다. 불안하다면 친구 2명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고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됩니다. 오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군요. 나가는 걸로 하죠. 마침 친구 2명을 데려도 된다고 했으니 여기 왓슨 박사도 함께 가시죠. 아, 이 친구가 지금은 일이 없어서 나이 먹고 제 조수로 일하고 있지만 6년제 의대 나오고 레지던트에 군의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씨, 그걸 그렇게 말하면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함께 라고 했다. 아유, 물론이죠. 저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몇 시간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모스턴이 돌아가자 왓슨이 입을 엽니다. 정말 매력적인 아가씨 아니야? 그렇나? 그건 익숙하지 못했는데. 넌 가끔 보면 너무 기계 같다니까. 야야야, 너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냥 어리고 이쁘다고 헬레 하고 따라가면 남의 집 딸내미 보험금 되는 거야. 어? 야 씨발, 내가 띠동갑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20대 초반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씨어 나한테만 씨들이야? 이 개요? 그래! 약속 장소에 도착한 홈즈 일행은 편지의 주인이 보낸 마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긴장한 모스턴에게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왓슨은 군대 썰을 풀어줍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산타페 만화 호랑이를 봤는데요. 아, 그래도 군대 축구 아세요? 아니, 군대 축구 그 공 2개 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책에서는 모스턴이 긴장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또 옆에서는 로체스터, 이제 빈센트 스퀘어 생각한 대로야. 역시 3km 뒤 이제 다리에 들었었군. 이제 2km 남았어. 아이씨, 그냥 친구 데리고 올걸. 그렇게 모스턴이 미치기 직전에 마차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서오세요. 거주신사 밖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에 갈까? 저택안에는 빨간 머리가 인상적인 헤어스타일에 삼봉오리 컷 가로가 대머리를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모스턴 양. 전 세디어스 숄터 쇼령의 아들이자 당신께 진주를 보냈던 사람이 접니다. 오케이, 이 대머리 제꼈고 죄송합니다. 제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도 열심히 가려고 있답니다. 덕분에 아직 살아있죠. 모스턴 양의 아버님께서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신경 쓰셨다면 아직 살아 계셨을 텐데. 유족 앞에서 티베깅을 하고 있어. 심장자 이 크크.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식으로도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요. 우리 아빠는 그럼 사람이 아니? 제가 형을 어떻게든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 경찰이나 외부에 말하지 말아주세요.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형이 화날 테니까요. 그나저나 혹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숄터씨? 시간도 늦었는데 요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오케이, 저 새끼 진짜로 제꼈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바솔루무 형을 만나려고 노우도에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우도로 가는 거면 지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겁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 모스턴이 뻑이지.
그건 어렵습니다. 형을 만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대신 제가 아는 건 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요약하자면 세디어스의 아버지 숄토 소령은 인도에서 큰 돈을 모아 바르고 샥취 영국으로 돌아와 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친구였던 보스턴 데이가 영국에 돌아오고 둘이서 보물 소유권을 두고 싸우다가 데이가 보물상자의 머리를 받고 죽었으며 살인범으로 몰릴까봐 그걸 은폐했다. 친구라며. 그래도 죽기 직전 죄책감이 들어 그의 딸에게 보물을 나눠주기로 하지만 갑자기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죽고 보내.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미친 새끼죠. 예. 아버지는 돌아가기 직전 어딘가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말씀하시기 직전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무언가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의 주검 위에는 네 사람의 서명이라 적힌 종이가 놓여있었죠. 안녕하세요. 누군가 다녀갔었던 흔적 같은 건 없었지만 아마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에 왓슨은 스윗하게 모스턴에게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렇게 슬픈 표정하고 있으면 빨리 늙는다? 당신은 웃는 얼굴이 가장 잘 어울려. 정신을 차렸어 아직. 보물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나이 세디어스 아버지 유언대로 모스턴 형에게 보물을 전달하고 싶었죠. 그래서 욕심쟁이 형을 설득해서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게 조금씩 당신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형이 나머지 보물을 발견했고 그걸 나누기 위해 당신을 불렀습니다. 어머나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세요. 뭘요? 당신의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 되는데? 저 눈물은 내가 닦아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처신을 잘하셨군요. 당신이 모르는 걸 더 가르쳐 드릴 순 있지만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지체하지 말고 출발하도록 하죠. 바솔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세디어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쌍둥이지만 재형은 아주 똑똑해요. 그는 집안에 보물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집 전체를 측량해서 저택 지붕 사이에 1m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천장에서 보물을 발견했죠. 아니야, 그녀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보다 내 깔깔 군대 썰을 더 좋아한단 말이야. 야 이 X발레야 군대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X들이야? 이 개 라그래! 거의 50만 파운드 넘을 정도의 보물이 들어있었죠. 오케이 인정! 그런데 안 되는데? 지금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의사인 오빠가 널 목을 살릴 수 있는데? 띠동갑 여자와 상상 연애를 하던 왓슨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바솔루무의 집에 도착한 홈즈 일행은 생각보다 쎄한 분위기 이상함을 느끼고 서둘러 바솔루무가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왓슨은 모스턴과 손잡았다고 좋아 죽습니다. 둘째 아들 대학교 입학서를 뭐 사주지? 그렇게 국회 잠긴 바솔루무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바솔루무였던 것이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사실 문을 연기 사신새끼들이라 죽은 게 확정이긴 했어. 그리고 바솔루무의 시체에도 네 사람의 서명이라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었죠. 사인은 귀에서 검은 침이 나왔다는 점, 안 그래도 못생긴 산봉우리 컷 유전자 얼굴이 더 흉측하게 뭉개진 것을 봤을 때 독살이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보물도 가져갔어. 형을 마지막으로 봤던 건 나인데 도대체 누가? 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숄터씨,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숄터를 보내고 홈즈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부수고 들어온 문을 제외하면 모든 출구는 안쪽에서 잠겨있는 밀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홈즈는 방구석에 놓인 피 묻은 밧줄을 보고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한 명은 저 밧줄을 통해 저택을 탈출했다는 걸 추리해냅니다. 거기다 바닥에 남아있는 둥근 자국을 보고 그가 의족을 한 사람이란 점까지 확정짓습니다. 그럼 저 밧줄 다시 거두고 창문 닫은 공범은 어떻게 된 거임? 뭐야? 그게 좀 애매하기니. 그럼 지금 남아있는 구멍 어디야? 벽난로.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기 좀 애매하기니. 그러면 천장에 난 구멍은? 거기도 좀 애매하기니. 하지만 지금 저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긴 해. 그럼 천장 확인을 흘러볼래 확인하죠? 천장을 확인하니 정말로 도망갈 수 있는 작은 창이 있었고 초등학생도 안 된 것 같은 아이의 맨발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범인이 유치원생인 것 같아.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긴 해. 그때 발소리와 함께 해솔니 존스 형사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론 전문가 홈즈씨 아니십니까? 이론가께서 이런 현장인 어쩐 일로? 그나저나 보물이 사라졌다 들었는데 창문은 어떤가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틀에 발자국이 있었죠. 그럼 그 발자국은 아무 연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 정도는 상식이라고요. 그럼 사건은 간단하군요. 어젯밤 숄토 쌍둥이가 싸우다가 형이 발작을 일으켜서 죽은 겁니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잠깐 봐도 견적 나오지만 이 소설 끝날 때까지 별 도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럼 저 죽은 남자가 걸어서 문을 잠궜다는 겁니까? 아차차, 그럼 세디어스가 범인이군요. 저 대머리가 어쩐지 음탕해 보이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냥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렇게 세디어스는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래, 그렇게 됐다. 인생이 그런 거야. 걱정 마. 꺼내줄 테니까. 네가 경찰 데려오려면 네가 내려오라며!
형사님, 전 세디어스 숄터의 누명을 벗길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어제 여기 있었던 범인 중 한 명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가르쳐드리죠. 범인 중 한 명 이름은 조너선 스몰. 못 배워먹었고 키가 작으며 오른다리에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탄 중년에 깜빵을 다녀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밧줄에 그 사람 피부 껍데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홈즈는 왓슨에게 블레인 모스턴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에? 둘이서? 왓슨 좋아졌죠? 그리고 홈즈는 동료 토비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과연 세디어스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홈즈는 범인을 어떻게 특정했으며 토비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다면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물걸레질